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입니다. 오늘부로 문갑식의 진짜 TV를 런칭합니다. 시작은 간소하고 간략하게 합니다만은 끝이 창대하리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첫 방송은요,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이 김정은 동생 김여정과 천안함 주범인 김영철의 경호를 강행시켰다. 김여정은 국빈 A급으로 경호처가 경호를 맡았고 김영철은 국정원이 모셨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문갑식의 진짜 TV 개국 방송을 축하라도 하듯이 조선일보 일면에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면 청와대 경호처장이 최근에 보도된 일련의 뉴스에 대해서 청와대 내부 경호처 내부에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뉴스입니다. 통신 내역을 150여 명의 경호처 전 직원에게 제출하라라고 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경호는 뒷전이고 청와대 주변에 무슨 통신사로 달려가서 통화 내역과 이런 걸 감청하고 있다는 건데, 이 특종 이렇게 청와대 경호처가 갑자기 열받은 이유는 바로 제 옆에 나와 있는 최우석 기자가 얼마 전에 청와대 경호처의 3급의 운전기사를 등용했다. 예전에 없던 아주 이례적인 인사였다. 이런 내용의 보도 때문에 청와대 경호처가 아주 갑자기 열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최 기자, 이 네. 내막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제 취재하게 알게 된 건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운전기사를 고위급인 3급으로 임용을 한 겁니다. 그렇죠.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 운전기사는 권양숙 여사, 그러니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운전기사였는데, 그 권양숙 여사의 추천으로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기사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운전기사도 노무현, 문재인 두 친구 간에 주고받기 한 거네요. 넘겨받기. 어떻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권양숙 여사 운전기사를 할 때는 노무현 정부 때 4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급이었으니까 이번에는 들어오면서 더 승진을 해서 들어와서 3급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휴대전화 다 까보면 최 기자 휴대폰도 나오겠네요. 이게 다행인 게 이제 우리 편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취재를 할 때 그런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청와대 경호처 까보십시오. 우리 최우석 기자 전화번호 나오나 안 나오나 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진행할 주제는 주영훈 경호처장이 김정은 동생 김여정과 천안함 주범 김영철에 대해서 경호 강행을 지시했고, 김여정에게는 국빈 A급, 김영철은 국정원에게 경호를 맡겠다, 이런 기사인데, 이게 이제 오늘 나오는 월간조선 5월호에 톱 기사로 나간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이 이게 언제 때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전에 이제 북한에서 고위급 대표들을 파견하기로 합니다. 2018년 1월 9일이죠. 예, 맞습니다. 2018년 1월 9일인데 이제 그때 북한이 통보한 내용을 보면 이제 정확한 명단이었고 이제 고위급만 파견을 한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혹시 김여정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었지만 그 대북 전문가들은 김여정이가 백두혈통인데 우리나라를 방문하겠느냐 그런 회의적인 분석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쯤 뒤에 실제 명단을 북한이 통일부 쪽에 보냈는데 그 명단에 김여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를 말하는 이른바 백두혈통의 일원이 남쪽 땅을 밟은 게 6.25 전쟁 이후에 68년 만에 처음이었죠. 예, 6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영훈 경호처장이 그런 지시를 했을 때 청와대 내부에서 반대는 없었습니까? 당연히 이제 경호처의 직원들도 이제 애국심으로 똘똘 뭉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반대했습니까? 아니 김일성 일가, 본인들이 주장하는 김일성 일가의 백두혈통이고 그렇죠. 어떤 국가 원수도 아니고 행정 수반도 아닌데 우리 대통령 경호처에서 나서서 그 김여정이를 경호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반대가 있었던 겁니다. 이른바 백두혈통은 최근에 백두산이 대분화 조짐을 보이면서 백두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한 죄로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 최 기자 얘기 들어보면 주영 경호처장이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내부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주영훈 경호처장은
내가 이 경호의 ABC를 다 아니까 네. 그냥 명령대로 하라고 네. 그 소위 그 회의를 했던 간부들에게 그렇군요. 김여정 경호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처장이 이제 그 뭐가 근거를 내세웠을 텐데 그 어떤 근거를 내세웠습니까? 예, 요건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처장이 근거로 내세운 게 대통령 경호법입니다. 네. 대통령 경호법 제4조 네. 제1항 6호의 규정을 보면 네.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의 요인은 네. 경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장이 내가 생각했을 때 김여정이는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다. 네. 그거죠. 그러니까 그 뭐 6.25를 일으킨 전범인 네. 김일성의 손녀를 네. 경호가 필요한 국내의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경호처장이 인정한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그 국군 출신들이 들으면 무지하게 열받을 얘기인데 우리나라 그 6.25 당시에 군인이 15만 명, 민간인이 37만 명 이렇게 뭐 사망하거나 그랬죠. 네. 그런데 그럼 한번 경호에 대한 법률을 한번 볼까요?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거는 아주 자세하게 네.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요. 첫 번째가 대통령과 그 가족입니다. 네. 뭐 그건 당연한 것이고 네. 두 번째가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예. 그리고 이제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네. 한정해서 퇴임 후 예, 10년 이내에 전직 대통령과 그렇죠. 그 배우자를 네. 이제 경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네.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네.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네. 퇴임일로부터 기산해서 네.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대통령 권한 대행과 그 배우자. 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네.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네. 그러니까 이제 여섯 번째 항이 이제 관련인데 바로 문제의 저 해석을 내리는 항목이구만요. 맞습니다. 네.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네. 국내의 요인을 네.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처장의 제가 볼 때는 권한 남용 내지는 직권 남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주처장이 무리한 법 해석을 했는데 김여정이가 2박 3일간을 있다 돌아갔죠? 네, 맞습니다. 그때 받은 그 최고 수준의 경호라는 게 뭡니까? 그 이제 김여정이 2박 3일 방남을 할 동안에 네. 뭐 소위 말해서 최빈 A급 경호를 받았다고 네, 하는데 네. 이 A급 경호라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경찰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되고 네. 그거와 경호와 관련된 인력과 뭐 차량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걸 A급 경호라고 하는데요. 네, 네. 김여정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찰에 명령을 해서 네. A급 경호를 받게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뭐 안타까운 게 있는데 김여정이 방문했을 때 네. 방문한 미국의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네. 국빈 B급의 경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맹의 최고 수장은 B급인데 네. 우리 원수나 다름없는 북한의 김여정이는 A급이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라든가 네덜란드, 스웨덴 국왕 이런 사람들은 뭐 무슨 급을 받았습니까? 더 황당하게 C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펜스 부통령보다도 한 단계 낮은 네. 경호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청와대 경호처에 어처구니 없는 이 김여정 감싸기, 김여정 보호하기에 우리나라 경찰도 동조했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네. 청와대 경호처라는 그 위에서 정해지는 거고 명령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에 따라서 뭐 경호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국군과 경찰이 저 세상 저 하늘에서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있는 호국 영령들이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여정도 김여정이지만 네. 편안한 폭침의 주범이자 우리나라의 최고 원수, 네. 뭐 삼국지 같은 역사 소설로 치면은 적장인 김영철, 네, 맞습니다. 그걸 또 경호하라고 했다는데 그건 말문이 막히네요. 이게 지금 뭐 사회자님 말씀처럼 정말 말문이 막힐 일인데 네. 이제 김여정이가 떠나고 열흘쯤 뒤인 네. 2018년 2월 25일 날 네. 김영철이가 그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서 네. 방남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때도 이제 주영훈 경호처장은 네. 이제 간부들에게 김영철도 경호를 해야 된다. 네. 김여정과 마찬가지로 네. 뭐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근데 이때는 더 발끈을 한 것이죠. 그렇죠. 아니 이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네. 각종 대남 도발을 기획 지휘한 적장인데 네. 우리가 직접 나서서 경호를 할 필요가 있느냐? 네. 뭐 이렇게 강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한국 그 국민들의 특징 중 하나가 냄비근성이죠. 빨리 달아오르고 빨리 잊어버리죠. 그래서 잠시만
김영철이라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기억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북한의 정찰 총국장으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각종 대남 도발을 총지휘한 장본인입니다. 근데 당시 이런 소식이 들렸을 때 천안함 유족들이 뭐 아주 절규했겠네요. 엄청 절망했죠. 네. 그 사실 이제 아끼는 누구나 자식은 아끼겠지만 네.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자식을 죽인 네. 주범이 네. 나라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네. 그 뭐 좋아할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의원은 김영철은 한국당을 밟으면 긴급 체포하거나 사살해야 될 대상이라고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네. 지금은 이제 의원이시죠. 네. 상당히 이제 시원한 말을 하셨는데 네. 틀린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뭐 우리 군인을 네. 쏴서 죽였는데 네. 당연히 한국당 밟으면 긴급 체포하거나 사살해야 될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김여정과 마찬가지로 이 김영철이 왔을 때도 청와대 경호처 내부에 반대는 없었습니까? 반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었습니다. 네. 김여정 때보다 더 강한 반대가 있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주영훈 처장이 밀어붙인 모양입니다. 네, 네. 그래도 이제 물러서지 않고 계속 반대를 하니까 네. 이제 반대를 하는 와중에 이 김영철이를 경호하게 됐을 땐 네. 무슨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분명. 네. 뭐 그런 식으로 반대를 하니까 아무래도 뜨끔했겠네요. 예, 뜨끔했던 모양입니다. 정권 바뀌면 또 어디 포토라인에 쓰고 이럴 걸 또 잽싸게 계산했겠구만요. 네.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네. 그 대통령 경호처 법이 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네.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정권이 바뀌어서 조사를 받을 때 직권남용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발 물러선 게 그래서 국정원에서 경호를 받게 한 거죠. 맞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네. 국정원이 네. 김영철 경호를 맡으라.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정원이 김영철 경호를 맡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청와대 경호처라 그러면 뭐 가능하면 그 국민들 눈에 드러나지 않게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과 그 가족을 보호하는 게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청와대 경호실이나 뭐 경호처가 뉴스에 등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0년 전에 1979년 10월 26일 날 일어난 11.6 사태 때 당시에 청와대 경호실장인 차지철이 뉴스의 전면에 드러난 이후 40년 동안 청와대 경호실이나 경호처의 책임자가 뉴스에 이렇게 자주 등장한 적은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청와대에 어떤 무슨 노무자를 채용해서 마치 자기의 허드렛 일을 시킨 것처럼 보도가 되질 않나. 권양숙 여사의 운전기사를 청와대 최고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3급의 운전기사로 데려오질 않나. 그런가 하면 이런 뉴스가 나가자 발끈해갖고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통신 내역을 샅샅이 뒤지질 않나. 그런가 하면 오늘 월간조선에서 이제 우리가 특종 보도한 것처럼 김여정과 김정은의 동생이죠. 이른바 북한의 핵심 실세 왕족 김여정과 네. 그다음에 이 천안함 폭침과 뭐 하여튼 우리나라를 향해서 온갖 도발을 자행해온 김영철을 경호처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진히 모셨다는 것은 국가 반역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문갑식의 진짜 뉴스는 앞으로도 이런 재미있는 뉴스와 깊이 있는 추적 보도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이 뉴스에 동의를 표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꽉 눌러주시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